걸프 전쟁은 1991년 1월 17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벌어진 다국 적군과 이라크과의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쿠웨이트를 침략한 이라크를 섬멸하고 강제 병합된 쿠웨이트는 독립을 회복하게 됩니다. 걸프는 만이라는 뜻이고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전쟁이라 페르시아 사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해만 전쟁, 일본은 만한 전쟁, 북한은 페르시아만 전쟁, 전쟁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상관없는 나라끼리 다투는데요. 그래서 그냥 걸프 전쟁이라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라크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1000억 달러라는 부채를 지게 되고 국내외적으로 힘들어진 상황. 후세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쿠웨이트를 삼킬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루메일라 정유소를 사용해서 이라크의 석유를 훔쳐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라크와 아랍 국가들은 석유값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 생산량을 줄이는데 쿠웨이트만 죽어라 석유를 뽑아버립니다. 그 결과 석유값이 배럴당 18달러에서 10달러로 하락하는데요. 그 덕에 이라크의 경제가 휘청휘청하기 시작합니다. 열받은 후세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쿠웨이트를 침공하는데요. 명분은 간단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오스만 제국 시기 바르샤 지방의 일부였고 그것이 이라크의 땅이었으니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후세인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누가 봐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힘들어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라크의 부채 1000억 달러 중 쿠웨이트에 150억 달러를 빌렸는데 쿠웨이트를 삼켜버리면 150억 달러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1990년 8월 2일 오전 2시 이라크는 30만 대군으로 쿠웨이트를 침공하는데요. 3만에 불과한 쿠웨이트 군을 그냥 가볍게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8월 8일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합병하는 선언을 하고 이라크의 19번째 주인 쿠웨이트주로 만들어버립니다. 후세인 생각은 이라크 전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니 쿠웨이트를 침공해도 가만히 있을 거라는 4차원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당시 미국이 바라보는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어떨까요? 이라크는 반미 친소, 쿠웨이트는 친미 국가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쿠웨이트가 이라크에 합병이 되면 중동에서의 지지 기반이 약해지고 더 나아가 원유 공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국이 이라크를 가만히 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국제연합은 쿠웨이트 합병 철회와 이라크군 철수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는데요. 철군 시한을 1991년 1월 15일로 정하고 경제 제재를 시작합니다. 후세인은 미국의 경고를 가볍게 눌러버리고 합병 철회와 철군을 거부하는데요. 배급제를 시행하며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국민들도 전쟁에 익숙하다 보니 가정마다 10개월 정도의 식량을 비축한 상태. 그리고 국경 근처에 밀거래가 성행하니 경제 제재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버티기에 들어간 후세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패배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무적이 아니라 생각했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걸프전이 제2의 베트남전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라크는 세계 군사력 4위로 중동의 군사 강국이었는데요. 100만의 정규군과 30만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도인 바그다드의 반공 능력은 모스크바, 바르샤바, 평양, 캄차카 반도 등 5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 누가 쳐들어와도 끄떡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후세인은 자신만만 한 번 붙어볼만 했고 전쟁을 길게 끌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미국 내 반전주의 여론 때문에 미국도 손을 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미국도 베트남 이후 가장 큰 전쟁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정예병력과 동맹국가를 끌어들인 대규모 다국 적군을 만듭니다.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의 더운 기후로 인해 4월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계획합니다. 그로 인해 전사자도 3만 명 이상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시체 주머니도 3만 개 이상을 만들어 놓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행이지만 시체 주머니는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드디어 1991년 1월 17일
미군 중심인 다국 적군은 작전명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이라크를 폭격하면서 전쟁은 시작됩니다. 미국은 F-117을 시작으로 토마호크 미사일, B-52의 폭격으로 이라크의 중심부를 강타합니다. 이렇게 39일간 미 공군 그리고 다국 적군의 공습으로 이라크의 주요 시설이 거의 무력화되는데요. 베트남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베트남전은 공격보다 방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북베트남을 진격한 적은 없었지만 걸프전은 적의 목표물을 계획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 하나씩 철저하게 이라크를 침몰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에 카메라를 달아 파괴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했는데요. 전 세계인은 전쟁 영화를 감상하듯 TV로 침몰되는 이라크를 지켜봤습니다. 뜻밖의 결과에 놀란 후세인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공격해 이스라엘을 전쟁에 끌어들여 아랍 국가 간의 전쟁으로 확대시키고 미국과 다국 적군의 전쟁 명분을 없애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막의 폭풍작전 4단계가 마무리되어 2월 24일 다국 적군 30만 명은 본격적인 지상전에 투입됩니다. 지상군은 순식간에 쿠웨이트를 수복하고 쿠웨이트시를 탈환합니다. 전쟁에서 처참히 패한 이라크군은 쿠웨이트를 도망가면서 이라크 쿠웨이트 간의 도로를 이용하는데요. 한꺼번에 몰려든 이라크 전차와 차량으로 길이 막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미국은 이곳을 30분간 집중 폭격해버립니다. 30분간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이란 이라크의 8년 전쟁보다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죽음의 도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지상군 투입 100시간 만에 전쟁은 종료되는데요. 이라크의 방어시설 70%가 전쟁 하루 만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걸프전은 이라크의 완전 패배, 대부분의 이라크군 장비와 지휘체계 초토화, 그리고 사상자 7만 명. 반면 미군은 294명이 전사했는데요. 그중 사고사가 145명, 실제 전투 희생자는 149명이었다고 합니다. 걸프전은 최첨단 병기와 공군의 힘을 보여준 전쟁이고 승전군 사상자가 놀라울 정도로 적었는데요. 베트남전 이후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의심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세계 패권국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걸프전 이후 소련과 중국은 이 결과에 충격과 공포에 빠지는데요. 이라크 무기 대부분이 소련, 중국에서 만든 무기였습니다. 중국은 전쟁에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최신 무기 앞에서는 100% 진다며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전쟁 후 이라크는 모든 무역을 통제, 경제 봉쇄당하고 1,500달러라는 거액을 배상해야 되는데요. 미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만을 보이면 페르시아만에 대기 중인 미 함대가 지속적으로 공습을 했습니다. 걸프전은 전쟁의 정당성과 명분이 다국 적군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변 아랍국, 소련, 중국도 이라크에 비협조적이었고 그로 인해 참혹한 패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막강한 공격력과 기동력이 1990년부터 전쟁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요. 전쟁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전쟁에서 희생자가 조금만 발생해도 큰 비판 여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방국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걸프전으로 인해 테러 활동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걸프전 이후 미국과 친미 아랍 국가들이 더욱 친해졌고 미국이 친미 아랍 국가의 독재를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빈 라덴은 미국과 투쟁을 결심하게 되고 알카에다를 통해 아프리카 주재 미 대사관 폭파 사건 테러를 일으키게 됩니다. 쿠웨이트는 나라를 되찾았고 다국 적군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하지 못해 130억 달러 전비를 지불하지만 감사의 인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를 가속화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소녀시대 써니는 3살 때 이 전쟁을 쿠웨이트에서 겪었는데요. 그래서 폭죽 소리를 들으면 놀라게 되고 멤버들이 귀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미 해군 구축함 아카디아에서 걸프전에 참전한 360명의 여성 승무원 중 36명이 임신을 해 지상으로 배치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카디아는 사랑의 유람선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걸프 전쟁, 다국적군과 이라크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